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경상북도가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5월 연휴 기간 산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최근 5년간 같은 기간에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총 6건 중 입산자 실화가 3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며 이에 따라 산불 방지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광지와 주요 등산로 입구 등 입산자 밀집 지역에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중 감시와 계도 활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아울러 야간 산불에 대비해 진화대 대기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운용하는 등 초동 진화 태세도 강화합니다. 안동 대표 축제인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가 1일부터 5일까지 안동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올해 축제는 전통 무형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체험형 콘텐츠와 동아시아 미식 문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중앙선 194 안동역과 탈춤공원 일대에서는 왕건의 비밀기지와 전통놀이, 뉴트로 전시 등 상설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문화도시 안동도 개최돼 첫날에는 한중일 3국의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개막식이 진행됩니다. 지난 3일 문을 연 디지털 정원 경주 라원이 개장 4주 만에 누적 방문객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휴관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약 1,800명이 찾은 셈입니다. 라원은 신라의 정원을 줄여서 만든 말로 디지털로 구성된 실내 정원과 신라의 역사와 자연을 주제로 한 야외 스토리텔링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 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 지난 12일에는 하루 4,000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라원은 계절에 맞춰 콘텐츠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 튤립에 이어 5월에는 2만 5천 본의 작약을 선보이고 모바일 정원 탐험 콘텐츠 신라 8개의 비밀도 새롭게 운영됩니다. 청송군이 2027 UIAA 청송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 개최를 위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2026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5개국 이상의 참여와 외국 선수 비중 20% 이상 등의 기준을 통과하며 청송군이 신청한 2억 4,800만 원 전액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청송군은 2011년 아시아 최초 개최 이후 14년간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개최해왔다며 2030년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아이스 클라이밍이 채택되면 국내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문경시장 및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카카오톡 등을 활용해 선거구민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로 문경시에 사는 40대 A씨와 영양군에 사는 40대 B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북 여심위 관계자는 A씨는 지난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된 문경시장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톡, 전화 등을 이용해 4,700여 명의 선거구민에게 성별과 연령, 책임당원 여부, 지역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바 있고 B씨는 같은 기간에 실시된 영양군수 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70여 명에게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앞으로 3개월간 온도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구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돼 5월과 6월, 7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20일 기준 영주와 봉화를 비롯한 일부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약한 기상 가뭄이 있지만
5월 말과 6월 말, 7월 말에는 기상 가뭄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황산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개방됩니다. 국립공원공단 주황산 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중 탐방로 총재 기간이 4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그간 통제됐던 6개 구간을 포함한 전 탐방로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인해 임시 폐쇄됐던 장군봉 탐방로 2개소도 포함됩니다. 한편 주황산 국립공원사무소는 통제구역 무단 출입과 흡연 인화물질 소지, 불법 취사 등 불법 행위 예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상북도가 핵심 정책 현안 확대 점검 회의를 개최해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대응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경북도는 민생 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신속하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과 함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과 설비 개선,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하천 불법 시설 정비도 적극 추진해 안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SNS를 통해 특정인의 계좌를 묶어주겠다는 이른바 통장 묶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지급정지 제도가 오히려 악용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원한, 악성 회원을 깔끔하게 처리하겠다고 시작하는 메시지. 가상화폐로 선결제하면 원하는 사람의 통장을 묶어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범죄자는 여러 계좌에 50만 원씩 돈을 보냈다는 인증 사진을 올리고 심지어 통장 묶기에 가담할 은행원까지 섭외합니다. 이처럼 통장 묶기 범죄가 확산되는 이유는 구조가 단순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 범죄자는 해커를 통해 대포 통장을 구하고 자금 세탁 과정에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컸지만 이제는 SNS를 통해 비용을 받고 제3자를 통해 손쉽게 계좌를 묶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같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계좌를 노출한 사람들이나 후원 계좌를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 모두 계좌 묶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통장이 한 번 묶이면 통상 보름 정도 못 쓰게 되고 은행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계좌가 막히면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만큼 각종 대금을 연체하기 쉬워질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놓입니다. 현재 은행은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거나 사기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계좌 자체를 묶어버리는데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가 과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혐의 없으면 나오고 내가 죄가 없다라는 걸 이제 결과로 나왔었을 때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는 거냐 그랬어요. 은행에 지면 내 기다릴게 그랬어요. 그런 또 제도는 없대요. 그러면 묶어놓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냐. 계좌 지급정지 해제를 위한 기간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검증 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영업장에 접수된 내용을 본사 전담반으로 넘겨 2, 3주 내에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각 영업장에서 자체 검토에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도 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본인이 결백하다는 증거가 될 만한 메시지나 통화 내역, 상대방으로부터 돈 입금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소명 자료가 있을 때 그나마 지급 정지가 빨리 풀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2주 만에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억울하게 계좌를 묶인 분들이 앞으로 내 계좌가 언제 풀릴지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정비해서 적어도 늦어도 예를 들면 3주 안에는 무조건 해지하도록 그러한 기간 규정을 두는 게 또한 중요할 것으로.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지급 정지 제도. 하지만 지금은 누구나 악용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2026 아름다운 영주 영상 공모전이 오는 8월 14일까지 열립니다. 영주시를 소재로 한 참신한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제나 관광, 맛집 등 영주시의 매력을 담아낼 수 있는 3분 이내의 가로형 영상 한 편과 함께 이를 1분 이내로 편집한 세로형 영상을 함께 출품해야 합니다. 영주시는 수상작 6편을 선정해 총 94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소개할 계획입니다. 안동시가 전기자동차 2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지속되는 고유가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7월로 예정돼 있던 사업을 2달 앞당겨 5월에 추진하는 겁니다. 안동시는 이번 2차 접수에서 약 4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기 승용차 300대와 전기 화물차 6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5월 7일부터 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고 지원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전기 승용차는 최대 1,157만 원, 전기 화물차는 최대 2,27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와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추가 보조금 제도도 함께 운영합니다.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식과 제도의 공백을 장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버스 놓칠 때 탔는데 타보니까 재밌고 애들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안전 장비도 없고 또 애들이 막 재밌게 각기 털고 막 하니까 좀 위험합니다. 면허도 없고.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건수는 2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10대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는 앱을 통한 면허 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들은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인증하기 기능을 통해 인증을 피해갑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주행도 빈번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합니다. 만 16세 이상 연령 제한과 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인 이른바 PM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가운데 PM 전용 교육 대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허 체계를 유지하려는 논의가 이어졌고 별도의 PM 전용 제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PM 관련 이제 자격, 면허와 같은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이제 PM 전용 이제 도로를 좀 확충하는데 지원을 한다라든지, 끝으로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PM 관련된 교육을 한다라든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PM 전용 도로 확충과 교육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지난 주말 태안에서 국제 원예치유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박람회장 곳곳에서 꽃과 바다를 보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마련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사장 옆에 마련된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장. 입구에 마련된 꽃을 활용한 거대한 조형물은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박람회장 가운데에는 만개한 형형색색의 튤립 꽃밭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관람객들은 정원 곳곳에서 일행과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습니다. 지금 구경 중인데 다 좋아요. 첫날이라 그런지 꽃도 시들지도 않고 한참 만발해서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구경해보니까 맛있는 것도 많고 예쁜 꽃도 있어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들고 있어요. 박람회장에는 23개의 야외 정원과 5개의 전시관, 1개의 체험관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16개 국가의 꽃과 정원을 볼 수 있는 꽃동화 정원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AI와 VR 등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태안 원예 치유 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꽃과 치유를 결합한 글로벌 이벤트이자 원예 치유 산업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산업 박람회입니다. 충남은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태안을 원예 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고 또 서해안 치유 관광 도시로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 세계 40개국에서 182만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박람회. 전국 곳곳에서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난 주말에만 8만 9천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7년 만에 태안에서 열리는 박람회인 만큼 지역 내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많이 놀러 오셔서 태안점 많이 빛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고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꾸며져가지고 이쁘고 좋아요. 태안 지금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가지고서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꽃과 치유, 바다가 어우러지는 태안국제원예 치유 박람회는 다음 달 24일까지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양구군에서는 봄을 알리는 산나물, 곰치 출하가 한창입니다. 향긋한 봄 내음을 가득 머금은 수확 현장부터 풍성한 곰취 축제 소식까지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먹기 좋게 자란 곰취를 수확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지난해 8월 심긴 곰취는 추운 겨울을 견딘 뒤 봄이 되자마자 초록빛 잎을 틔웠습니다. 뿌리를 캐다가 여름에 냉동을 시켜가지고 다시 심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봄에 조금 좀 일찍 나오고. 곰취는 잎이 널찍하고 잎 끝이 톱니바퀴처럼 뾰족한 것이 특징인데요. 겨울잠에서 깬 곰이 가장 먼저 찾는 산나물이라 해서 곰취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특히 연한 잎에서 나는 쌉싸름한 맛과 향긋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봄철 입맛을 돋우는 데 제격이라 산나물의 제왕으로도 불립니다. 올해 양구 40여 개 농가에서 생산되는 곰취는 약 170톤에 달합니다. 곰취 출하 시기에 맞춰 올해 23회째를 맞는 곰취 축제도 막을 올립니다. 축제 개막에 앞서 양구군은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수도권 손님을 불러 모으기 위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축제에서는 곰취 피자와 아이스크림 등 이색 먹거리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한 특별 공연과 소품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준비됐습니다. 곰취는 봄나물의 제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축제를 로얄 곰취로 정했습니다. 당연히 맛있는 곰취도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당연히 곰취를 활용한 푸드 체험. 양구 레포츠 공원 일대를 곰취 향기로 가득 채울 이번 축제는 다음 달 2일부터 나흘간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문경시에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2회 점촌 전빵길 빵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문경시는 사흘 동안 열린 이번 축제에 방문객 6만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열린 제1회 축제 방문객 3만 명보다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문경시는 점촌 전빵길 빵축제의 연이은 성공을 바탕으로 점촌 원도심을 빵 콘텐츠의 전국적인 명소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